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조국 결국 당신이 원하는 건 이거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국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결국 조국이 보유한 자금의 원천은 웅동학원이 아닌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교수로서 돈을 벌었죠. 하지만 서울대 교수의 급여가 부자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교수 월급으로 재산 신고액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 그것을 모았다고 하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와 수사 상황을 볼 때 웅동학원의 자금이 흘러 들어와서 결국 지금의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는 부분이죠. 다른 변수도 있어요. 변수가 있다면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자신 또는 그 집안이 돈이 많아서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국의 처가댁 재산이 종잣돈이 되어서 돈을 불렸다, 이러한 것을 깔끔하게 소명해 준다면 웅동학원의 돈이 현재 재산의 자금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경심 여사가 자신의 돈 혹은 물려받은 돈이라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면 웅동학원에서 나온 그러한 자금으로서 의심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추정해 보면 웅동학원에서 나온 자금이 지금 조국의 자산의 원천이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동학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빚을 갚지 않고 그 이전에 조국의 동생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채무를 먼저 갚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조국의 남동생이 웅동학원의 허위 채권을 주장해서 소송을 걸었고 웅동학원이 그 소송을 일부러 져줬다면은, 그래서 그 많은 돈이 조국의 동생에게 흘러간 것이라면 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부분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이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면 결국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는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갚아야 할 그러한 돈을 동생 측에 빼돌린 것입니다. 이 비위 의혹이 수사 결과로 확인이 된다면 조국 일가는 국민 세금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이 장관 되기 전에 그 돈부터 먼저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조국 일가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장남이 국민 돈부터 갚아라, 법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도의적인 것도 있으니까 일단 갚아라, 제가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안 갚으면 범죄 수익금임을 밝혀서 환수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때 조국의 동생이 웅동학원의 허위 채권을 주장해서 소송 사기로 돈을 편취한 것이 맞다면 그 돈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해 봐야 합니다. 동생의 돈 중에서 일부든 대부분이든 조국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이는 정말 조국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형사 책임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소송으로 이긴 돈의 그 일부가 사모펀드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이것도 엄청난 비난과 형사 책임의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모두 사실로 확정이 된다면요, 정말 조국은 국민에게 중범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국이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일단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국은 검찰을 개혁해서 장악을 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야당을 탄압해서 의회를 장악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를 장악한 다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인사청문회 때 어느 정도 좀 힌트가 나왔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산호맹 때 그 사회주의 사상, 그것을 벗어나서 전향할 생각이 있냐? 이런 취지로 궁지에 한번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국은 전향한다는 말은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회주의 사상가임을 좀 시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을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근간으로 한 우리 사회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라는 그러한 모순된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일부 사회주의적인 면을 약간 가미를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기본은 기본이에요. 조국의 발언은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문회에서 조국이 했던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장관이 되고 사회의 지도층이 되고 특히 국가적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근간을 한번 흔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 정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서 근무할 때에도 조금 느꼈던 부분이에요. 그때 2018년 3월 21일자인가 그 당시에 조국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시장경제질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이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일이죠. 저는 그때 현직에 있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정치인이 할 얘기지 대통령의 보좌인 비서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사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얘기한다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저는 그런 걸로 저는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 주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해서. 그건 결국 개헌을 의미하는데 개헌은 국회에 맡겨야죠. 그렇죠? 그런 것을 하니 많이 그때 높은 지지율을 믿고 청와대가 조국을 스타로 키우려고 그렇게 헌법 개정안을 발표하도록 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스텝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정수석실 밑에 법무비서관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스텝으로서 대통령의 보좌일 뿐이지 자기가 주무는 아니에요. 법무부 주무장관은 그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저는 조국이 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우리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정수석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한번 경험을 해봤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 그래서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이라는 최고의 칼을 손발로 한번 만들어서 야당을 압박한다. 여론전으로 야당을 친일 매국당, 외구당 이렇게 몹쓸 당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 그 결과 선거에서 승리해서 의회를 장악한다. 의회를 장악하여 헌법을 개정한다. 헌법 개정 시 토지 공개념 등 사회주의 사상을 못 박는다. 이러면 우리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거나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유사한 그러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론이죠. 지금 이 추론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느낀 건가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조국이 추구하는 것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지금 중국을 한번 보십시오. 토지는 국가 소유잖아요? 개인이 소유하지 못합니다. 건물만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요. 이거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못 박아둔다? 이거 딱 중국화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국가에 살고 싶습니까? 그러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그 예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도 있네요. 요새 좀 낮긴 하지만 베트남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 라오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였던 나라도 있습니다. 그 국가들은 지금도 그런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남예멘, 니카라과, 몽골,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앙골라, 캄보디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념 문제니까 제가 이 국가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는 국가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망라했던 이 국가들, 뭐 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국가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인가요? 자, 그럼 반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의 국가들, 상반대 국가를 보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독일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저희 아이들을 이러한 제도와 자유를 가진 그러한 선진국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같이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중국이 돈이 많긴 하지만 선진국입니까? 아닙니다. 자유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홍콩이 반공산주의, 반사회주의 운동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쿠바, 라오스, 베트남, 과거 중남미 국가들, 이러한 사회체제에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손자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시죠? 그런데 조국이 추구하는 거요, 사회주의를 우리 헌법상에 많이 녹여버리면요, 우리도 그 꼴이 납니다. 굳이 제가 베네수엘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반되는 양쪽 국가 이름만 비교 대조해봐도 아시겠죠? 근데요, 정말 웃기는 것이 있습니다. 조국이 자꾸 우리 국가 시스템을 사회주의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딸과 아들을 그런 체제에서 살게 하시지 그랬어요. 그 좋은 거를 자신의 딸과 아들한테 권유하시지 그랬어요. 정작 자신의 딸과 아들 그런 나라에서 공부시켰습니까? 교육시켰어요? 자, 조국을 비롯해서 임종석 등등 지금 여권의 속칭 좌파의 수뇌부들 보면요, 다 선진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은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에서 살게 하려면서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 죄다 미국에 유학 보내고 그런 선진국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사람들 스탠스는 이렇게 보입니다. 니들은 사회주의적 체제에서 살아. 하향 평준화된 사회에서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러지 말고 하향 평준화된 사회에서 그냥 같이 살아. 누가 한 명 더 잘난 사람, 그런 사람 나오면 안 돼. 다 같이 점점 못 사는 사회, 뭐 그렇더라도 그게 평등하니까 거기서 살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자식들은 좋은 제도와 교육 체제 하에서 키우겠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 좋은 거 자기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아니라고요? 이것은 좌파 정치인들의 자녀들을 일일이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임종석의 딸 임동아, 요즘 화제죠. 요즘 뭐 팔찌만 1,500만원짜리 요거 차고 다닌다고 뭐 하고, 뭐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고 하고, 그것도 미국에서 유학 중인 20대 초반의 학생의 신분으로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함께 보았던 조국의 딸도 아주 패셔너블하게 다니고 비싼 밥 먹고 다니죠. 이거는 조국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참 솔직하고 뻔뻔합니다. 자기들은 용이고 나머지는 붕어, 개구리, 가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 밑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용으로 떠받들고 그 밑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자식들마저 그들을 떠받들고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이민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말씀 하면 안 됩니다. 남아서, 끝까지 남아서 우리 국가를 지켜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잘 돌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파라고 알려진 김대중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힘이 생긴 다음에도 절대 우리 체제를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뭐 보수 쪽에서 불만을 가진 그러한 행동을 하긴 했지만은 그러한 체제를 건드리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조국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나라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 비슷하게 했어요. 언론에서 뭐 돌이킬 수 없게 하겠다, 뭐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법 개정안을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이미 발표를 했었죠. 그들이 자신들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
붕어, 개구리, 가재가 된다면 조금 낫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은 용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 자식들에게 안겨주고 최상위의 교육받게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딱 북한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사회주의입니까? 사회주의를 가장한, 그리고 공산주의를 가장한 그러한 기괴스러운 국가라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일가와 그 주변의 무리들만 용이고 나머지 북한 주민들은 붕어, 개구리, 가재 혹은 그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붕어, 개구리, 가재가 되어서 냇가에서 벌레나 주워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먹어서 굶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평등이라는 미명하에서 이런 하향 평준화를 추구하는 그들에게 맞서 싸웁시다. 저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호주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국가를 추구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